안녕하세요. 진마키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드라이버 잘 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 시니어 골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고반발 드라이버 치는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 고반발 많이 치십니다. 골프를 몇십 년 쳤다 해도 이 드라이버 치는 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독학으로 공을 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고반발 드라이버 치는 법, 그 방법에 대해서 11가지 팁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클럽 헤드를 지면에 대지 말고, 그러니까 약간 어드레스를 해서 공을 지면에서 약간 헤드를 지면에서 띄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서 스타트를 하라. 스윙의 성패는 주로 어드레스를 해서 테이크웨이를 해내는 40cm 구간에서 결판이 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테이크웨이를 좀 지그시 하지 못하고 너무 빠르게 코킹을 빨리 한다든가 또 뒤쪽으로 너무 빨리 제치게 되면 그러면 백스윙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충분히 꼴 수가 없기 때문에 파워를 장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몸통이 완전히 꼬이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정타를 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클럽 헤드와 몸통과 이 팔이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중심이고 이 팔과 그리고 클럽 헤드는 몸에서 가장 먼 부분이기 때문에 헤드가 가장 긴 거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거리는 헤드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리는 크다 하더라도 속도는 같아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헤드 속도를 몸 회전 속도에 비해서 빨리 테이크를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헤드를 지면에 대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 띄운 상태에서 테이크를 시작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적정한 템포로 백스윙을 충분히 몸을 꼬아서 백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직 착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이 스탠스를 넓게 벌리면 벌릴수록 오른쪽 어깨가 낮아집니다. 당연히 왼손을 위쪽에 잡고 오른손을 아래쪽에 잡기 때문에 오른손이 낮은 만큼 오른쪽 어깨가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상체가 만드는 기울기는 수직으로, 지면과 수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축처럼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합니다. 당연히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축으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몸이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12시를 축으로 생각해서 돌려고 하면 그러면 여간해서 유연성이 좋지 않으면 백스윙을 완전하게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반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 앤 틸트 이론에서는 왼발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약간 11시 반쪽, 그러니까 12시보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해서 상체 회전, 이 골반 회전을 더 강력하게 해서 공을 치는 그런 스윙 타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지 않는 한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축으로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해야만, 백스윙을 해야만 백스윙을 완전하게 잘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 그립의 문제입니다. 그립은
채가 길어질수록 왼손 코킹이 커집니다. 왼손 코킹이 커질수록 점점 더 왼손 너클이 많이 내려다 보이는 이 스트롱 그립처럼 내려다 보입니다. 뉴트럴 그립을 한 채 열렸을 때 손높이를 위로 들어 올리면 왼손 코킹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윗그립으로 바뀌고 맙니다. 드라이버는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그립이 스트롱 그립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드라이버 그립을 잡을 때는 왼 손등이 거의 다 위에서 내려다 보일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스트롱 그립으로 잡아야만 뉴트럴 그립으로 그립을 잡는 것이다. 그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손의 왼손의 위치를 왼손등이 보이는 정도가 똑같다 하더라도 손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윗그립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스트롱 그립처럼 보이는 그 착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하는 경우에는 라이 각이 샤프트가 지면과 이루는 각이 작기 때문에 손등이 많이 내려다 보이도록 그렇게 잡아야만 자기가 뉴트럴 그립을 잡았다면 그 스트롱 그립처럼 보여야만 뉴트럴 그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칠 때는 스트롱 그립을 반드시 좀 더 강하게 왼손을 잡았는가를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타이밍 잡는 법입니다. 이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해서는 이 벤 호간이 파이브 레슨스에서 기술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벤 호간이 이제 개인 교습을 했을 때, 그러니까 비밀 교습을 했을 때 설명을 했던 내용이 여기저기에 공통적으로 나중에 사후에 밝혀진 내용, 편지나 비밀 교습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는 백스윙을 했을 때 언제 이 트랜지션을 하는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빨리 잡고 어떨 때는 늦으면 그 타이밍이 흐트러져서 공을 일관성 있게 잘 치기가 힘듭니다. 공을 잘 치려면 힘을 잘 써야 하고 동시에 항상 일정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백탑의 어느 순간에 다운스윙을 시작하는가, 그 타이밍을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것이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 순간 일정해야만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마음껏 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비로소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성기 뿌리 오른쪽, 그러니까 사타구니 안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타구니 다 있으면 허벅지 쪽이 아니고 약간 그 성기 쪽에 있는 그 부분에 긴장감이 느껴질 때, 그때가 다운스윙을 시작해야 할 때다. 그렇게 벤 호간은 자기 그 비밀 레슨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백스윙 탑에서 허벅지뼈가 엄지뼈에 끼워지는 순간입니다. 또는 대퇴 골두가 다른 구명에 끼워지는 순간, 대퇴 골두가 이 백스윙을 할 때는 그 골두 안에서, 구멍 안에서 이렇게 돌면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구멍으로 올라갔다가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고 다시 다운스윙을 할 때 다시 빠져서 돌아가는, 해부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골두가 다른 구멍에 끼워지는 순간, 그 순간이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다운스윙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고, 그 순간에 의심 없이 강력하게 마음껏 치는 것, 그것이 이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복압의 문제입니다. 이 복압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힘을 쓰려면 이 복압을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비유를 들자면, 역도 선수가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숨을 잔뜩 들이쉬어서 약간 숨을 내쉬면서 남은 숨을 이 아래쪽으로, 이 복부 쪽으로 눌러서 복압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가슴이 그 폐 부분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갖도록 이렇게 복압을 유지하는 것, 숨을 내쉬고 약간 숨을 내쉬면서 숨을 몸 안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방식. 그래서 이 가슴이 좀 빵빵해지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공을 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힘이 딸려서 공을 멀리 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잘 쓰면 여전히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이 달아나지 새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복압을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배에 힘을 주라는 말이 아니고 공을 치기 전에 숨을 깊게 들이신 다음에 약 20-30% 정도를 내쉬면서 숨을 배 안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역도 선수가 그렇게 해서 힘을 쓰는 것처럼 복압을 잘 유지를 해야만 좀 더 테이크웨이도 느긋이 할 수 있고 또 스윙도 강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머리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 동양의 철학, 종교 이 부분에 연유한 그런 내용입니다. 치 라인입니다. 영어로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아마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기, 우리를 기를 받는다, 기운을 받는다 그런 뜻에서 이 치를 이제 기를 영어로 치로 발음을 한 것 같습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 첫 번째는 인사이드로 쳐야 한다. 그 다음에 똑바로 맞춰야 한다. 그 다음에 공보다 머리가 뒤에서 쳐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공을 잘 쳐야 하는 세 가지 원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갖고 있는 힘을 아낌없이 제대로 공을 쏟아 부수려면 머리를 뒤쪽에 둔 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보다 머리가 앞쪽에 나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권투 선수가 이 KO 펀치를 날리려고 하면 또는 축구 선수가 강슛을 이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머리보다 이 주먹이 앞에 나간다든가 또는 머리가 이 주먹보다 앞서간다든가 공을 찰 때 머리가 공보다 앞에 나가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무술에서 힘을 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의 흐름을 크게 하는 자세 연습을 기술연을 할 때 많이 합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이 차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인도의 힌두교에서 이제 그 요가 수련을 할 때 많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우리 인체의 그 꼬리뼈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정수리 위쪽까지 척추를 따라 존재하는 7개의 에너지 연결점을 이 차크라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 7개의 차크라를 통로로 해서 기가 이제 흐릅니다. 무술 수련을 할 때 기를 단련해서 잘 이용하라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요가나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를 칠 때도 힘을 제대로 쓰는 순간은 이 7개의 차크라, 힘을 쓰는 원천인 이 7개의 차크라를 일렬로 정렬이 될 때 가장 힘을 크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왼발 쪽에서 머리까지 일직선이 되는 순간 공을 쳐야 제대로 멀리 칠 수 있다. 그 라인을 이 키 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키 라인을 잘 지켜야만 이 힘의 원천을 일렬로 잘 정렬을 해야만, 그러니까 왼발에서 정수리까지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일렬로 정렬이 되는 순간, 그 순간에 가장 힘을 크게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 공보다 머리가 앞선다든가 또는 지나치게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간다든가 해서는, 또 반대로 공을 칠 때 너무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로 친다든가 머리가 뒤쪽으로 쏟아져서 눕는 형식으로 친다든가 하면 힘을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왼발에서 복숭아뼈에서 정수리까지가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일렬로 정렬이 되는 그 순간이 가장 힘을 크게 쓸 수 있다. 힘을 크게 쓰지 않더라도 강하게 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 고반발 드라이버만큼은 특히 채가 긴 채일수록 이 망치질을 하면 곤란하다. 마치 그 생고무를 연상을 해서 생고무처럼 쭉 늘렸다가 그 다음에 줄였다가 쭉 펼쳐내면서 힘을 써야만
멀리 칠 수 있다. 이미지로 얘기를 한다면 활쏘기를 하듯이 아니면 회초리질을 하듯이 스윙을 해야만 더 드라이버를 멀리 칠 수 있는 것이지 망치질을 하는 것, 그러니까 공을 세게 치려고 하면 거리를 낼 수 없다. 휘둘러 빼야만 멀리 공을 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치려고 해서 멀리 공을 날려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클럽 헤드가 또는 드라이버가 힘을 내는, 속도를 내는 주동자가 아니라 우리가 신체를 비틀었다 풀리는 힘, 그 힘이 이 힘에 의해서 채는 골프 채는 수동적으로 공이 타격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몸을 잘 늘렸다가 수축했다가 잘 펼쳐내는 것, 회초리를 하듯이 이렇게 펼쳐내듯이 쳐야만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망치질을 한다는 의미는 지나치게 근육의 힘으로만 공을 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근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막의 힘을 이용을 해야만 우리 몸을 전체를 싸고 있는 귤 껍질을 까게 되면 안쪽에 이 하얀 이 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 이제 그 막을 뜯어내고 먹습니다. 그 막이 근육 안에 또 관절 사이사이까지 이렇게 쭉 망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 근막의 망, 이 망이 온몸을 뒤덮고 있는데 이 근막이 생고무처럼 탄력이 있어서 늘었다 줄었다. 이런 근막의 탄력을 이용할 줄 알아야만, 생고무처럼 잘 이용을 해야만 강력한 스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타를 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힘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이 근막의 탄력을 이용해서 쳐야 한다. 그래서 이 근막의 스트레칭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압축의 중요성입니다. 백스윙은 파워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아진 파워를 풀어서 공을 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운스윙 중간에 모아진 힘을, 파워를 압축을 해서 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백스윙에서 모아서 친다는 느낌보다 백스윙에서 모았다가 한 번 더 힘을 압축을 해야만 더 강력한 파워를 폭발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많이 얘기한 것이 이제 주로 지면 발력이다 또는 스쿼팅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호랑이가 뛰어오를 때, 높게 뛰어오르려고 하면 먼저 웅크린 다음에 뛰어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힘을 압축한다는 것은 몸을 움츠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운스윙 초기에서 몸을 움츠려야 합니다. 몸을 움츠렸다가 그 다음에 공을 치고 몸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워를 압축할 줄 알아야만 공을 강력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면 발력의 문제입니다. 땅을 잘 이용해야만 힘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밟아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 동작의 3대 요소는 체중 이동과 지면 발력과 회전, 그러니까 토크, 비틀림입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체중 이동을 좌우로 잘 해야 하고, 또 지면 발력, 땅을 잘 밟아야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잘 비틀어야 합니다. 다운스윙을 하면 파워를 잘 압축을 했다고 하면, 다운스윙 하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파워를 잘 압축했다면 오른발에 이어 왼발로 땅을 박차면서 헤드스피드를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 왼쪽으로 체중 이동과 몸통 회전과 이어서 땅을 박차는 그런 순서로, 이 강약의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체중 이동하고 몸통을 회전하고 그리고 땅을 박차서 힘을 써야만, 그 순차적으로 잘 힘을 써야만 멀리 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순간들이 너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찰나직이기 때문에, 또 신체적 능력에 따라서 그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그 정도, 자기만의 파워, 자기만의 타이밍을 연습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른팔을 잘 쓰는 문제입니다. 다운스윙에서 왼팔은 클럽을 당기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오른팔이 힘을 쓰는
공을 가격하는 공격자 역할을 오른팔이 담당을 합니다. 거리를 충분히 내려면 임팩트 직후에 오른팔을 강력하게 쭉 펴서 클럽을 가속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공을 때리는 데서 멈추고 말면 그러면 회초리처럼 휘둘러 빼지도 못하고 공에 더 강력한 파워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공을 치고 나서는 오른손목도 펴져야 하고 오른팔도 최대한 펴져야 합니다. 잡아당겨, 왼팔은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고 오른팔은 치고 던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역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척추 회전과 엉덩이 튕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몸통 회전의 주동자는 척추가 담당하는 주장이 있고 또 엉덩이 근육이 담당한다. 그렇게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척추가 담당한다는 주장은 요추 전만으로 척추 커넥션을 이끌어서 흉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해서 척추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얘기를 했듯이 D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과 마찬가지지만 이 척추 회전은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요추가 앞쪽으로 땅 쪽으로 지면을 향하게 하면서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렇게 해야만 이 척추 회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힘을 크게 쓸 수 있다. 그런 주장이 이 척추 이론가 척추가 회전을 주동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반면에 엉덩이를 튕기는 동작이 몸통 회전을 주동한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서로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이지는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 두 가지를 동시에 의식하면서 스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척추를 또는 어떤 사람은 이 엉덩이 튕기는 문제를 더 중요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이론이 어느 쪽이 더 맞는지는 연습을 통해서 또 실전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보통은 남성은 척추 회전 쪽이 더 적합한 편이고 여성들은 이 골반이 크기 때문에 엉덩이 튕김 동작이 더 힘을 쓰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체가 발달하면 척추 회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은 편이고 하체가 긴 편이거나 히프가 큰 편이라면 엉덩이 튕김 동작이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비거리를 늘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또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고 연습을 많이 하면 더 쉽고 빠르게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 스윙 이론을 모르고 연습만 하면 몸이 고생을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이론을 고집을 하면 너무 맞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잘 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스윙 이론이든 간에 본인에게 적합한 그 이론이 최고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반발 치는 법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니까 많이 더듬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